그런데 이제 저도 박지원 그 대표하고 정치를 오래 했는데 왜 유독 문재인 전 대표께서 말씀만 하시면 언론보다도 박지원 대표가 계속 쌍수를 들고 이 대거리를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갖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 남자 섭섭한 거죠, 뭐. 지난번에 대표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요, 순전히? 박지원 대표를 너무 쪼잔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예. 경쟁하는 구도. 관계에 놓이게 된 거죠. 아니, 당이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당의 자리를 놓고도 경쟁하게 되고 예. 호남의 지지를 놓고도 경쟁하게 됐고 결국 이제 그 시작이 그때 지난번 전당대회 경선 때. 때 당대표 대표. 경선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참 경쟁하는 과정이니까 예. 뭐 저는 그러시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대선의 길목에 들어서면 예. 그때는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내야 되는 예. 그런 또 협력자. 관계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지원 대표도 언제든지 만날 의향이 있으시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권 교체하려고 그러면 예. 우리 박지원 대표님으로 이렇게 좀 상징되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사람들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상징이 되고 있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 해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는 제3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박지원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의 상징이라 그러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김홍걸. 김홍걸 삼남도 일단 먼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막 그렇다 하고. 예. 예. 그 대표님- 아니요, 안 그래도 호남의 지지를 어쨌든 받는 측이 있으니까. 저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이제 선거 때 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정말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국민의당이 약진을 하고 이제 민주당은 죽을 쓰고 이런 와중에 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왜 그러는 거냐. 호남 가서.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싫으냐? 그랬더니 싫대요. 왜 싫으냐? 팩트를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뭐가 인사정책에서 홀대를 했다는 거야, 진짜로. 그리고 무슨 책에 나오는 그 무슨 호남 사람한테 옛날에 돈 떼먹힌 게 있어서 뭐 서운해가지고 보복하셨다는 말 믿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특히 그 대표 경선 때 박지원 씨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독시 가려고 그런다. 대표도 먹고 대통령도 먹고 욕심쟁이다. 예, 욕심쟁이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 정권을 잡았을 때도 부산 사람들 중심으로만 했지 호남을 홀대했다. 이런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퍼뜨려서 그게 그냥 알게 모르게 스멀스멀 이렇게 먹혀 들어가서 팩트를 확인해 볼 생각도 않고 그렇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많이 다니시면서. 나는 그런 생각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전국 정당화가 목표죠. 예. 네. 노무현 대통령도 그것이 평생의 꿈이었고, 예. 뭐 물론 김대중 대통령도 그럼요. 전국 정당화를 예.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셨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전국 정당화라는 게 또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 당의 호남 헤게모니를 좀 약화시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호남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다음 대선에 마땅히 호남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후보군들은 대체로 또 영남 쪽에 영남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또 당권까지도 그러면 다 또 영남이 차지하느냐. 예. 뭐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는 제가 당대권 불지라는 말이 무슨 이런 공학적인 주장이 다 있냐 그렇게 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 호남 분들의 심정이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예. 그 쉽게 말해서 나눠 먹게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때는. 그러기도 하고 아무리 그랬어도 예. 우리 당이 또 호남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으면 예. 그런 말이 흔들리지 않았을 테지요. 예. 그러나 또 호남에서 우리 당은 오랫동안 일종의 기득권이었죠. 기득권 예. 정당이었죠. 그러고 과연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냐라는 예. 것도 그동안 여러 번 선거를 져오면서 예. 회의가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호남에서 다른 대안을 좀 찾았던 음. 거죠. 그러나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야권 내에서 다른 대안을 찾았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대선에서는 또 다른 선택을 하실 거라고 함께 할 생각합니다. 수 있다. 그때 당시에 보면요. 이정현을 찍었는데. 2015년 2월 당대표 선거 아니었습니까? 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 이 정치 공학에 빠지는 것을 좀 경계하는 사람들이 그때 무슨 걱정 때문에 사실 박지원 대표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그 이후에 이제 그때 되는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공천권을 갖게 되면 이게 2016년 총선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분탕질 할 게 불을 보듯이 빤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왜 대표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제가 이제 이 점이 박지원 대표님에게 아주 미안한 대목인데, 박지원 대표님은 오랫동안 당대표를 꿈꾸셨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때 전당대회가 결국은 총선을 또 앞두고 있고 이번 대선을 예. 또 좌우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전당대회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님 대단히 정치적으로 유능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했던 분이지만 자꾸 우리 정치가 새로운 면모를 보여야 되는데 예. 그것은 그분의 생각하고는 무관하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옛날 정치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쪽에서는 자꾸 새 정치 하면서 이렇게 이 야당의 정치에 도전을 해오고 있는 마당인데 예. 그럼 우리도 새로운 면모를 보이려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당대표를 이렇게 나선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었고 그것이 독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우리 당을 새롭게 혁신해내지 못하면 정권 교체 희망 없다. 예.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때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당이 거의 호남 싹쓸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호남 지지가 엇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지지가 많이 올라갔고 국민의당은 좀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 전통적인 자기 고유의 지지층, 즉 집토끼가 있는데 호남에 대해서 특별한 전략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아까 그런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예. 그러나 지금 우리 당 바라보면 과거의 때보다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또 탄탄한 그런 정당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그것이 제가 당대표를 했던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호남은 여전히 우리 야당에게 중요하죠.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야당의 본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호남을 어떻게 공략한다 이런 표현들은 맞지 않고 예. 우리가 호남의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을 때는 노력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죠.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정권 교체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구나. 예. 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 해내겠구나. 예. 이런 이제 신뢰를 주면 저는 또 호남에서도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점점점 인정들 해주고 계신다. 예.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고 정권을 담당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호남은 올 것이다. 반드시 옛날로 예. 다시 돌아간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믿음을 얼마큼 주느냐에 달린 것이고 또 그만큼의 책임이 또 그만큼 있으신 거죠. 계속 예. 앞서 달리시니까. 일각에서 문재인 그 전 대표께서 대선 레이스에 가면서 정치인들을 좀 갈라치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어요. 뭐냐면 원로들을 좀 만나기를 싫어하고 좀 구정치인이라고 좀 이렇게 그 옆으로 치워놓은 거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원로들을 좀 보세요. 그러면요.
예. 제가 뭐 원로들은 뭐 잘 모시려고 노력을 하죠. 지금 뭐 우리 김원기, 임채정 예. 우리 당 내에 원로 뭐 분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국민의당으로 가신 원로 뭐 건노갑 고모님 이런 분들께도 인사는 드리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여의도 정치의 어떤 뭡니까 방식 예. 그런 거 하고 조금 다를 수 있죠. 예, 조금 그러나 그렇죠. 네, 다르시죠. 예, 뭐 또 여의도 정치의 방식을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예. 저는 우리 정치에서 여의도가 중심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의도보다는 저는 또 오히려 뭐 국민 속으로 또 국민들과 함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예. 상대적으로 뭐 여의도 내의 스킨십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뭐 마음은 예.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국민과의 스킨십도 예를 들면 꼬마들 입장에서 음. 저희 동네 꼬마들 김홍걸 삼남도 일단 먼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막 그렇다 하고 예. 예. 그 대표님. 아니요, 안 그래도 호남의 지지를 어쨌든 받는 측이 있으니까. 저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이제 선거 때 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정말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국민의당이 약진을 하고 이제 민주당을 죽을 쓰고 이런 와중에 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왜 그러는 거냐. 호남 가서.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싫으냐? 그랬더니 싫대요. 왜 싫으냐? 팩트를 얘기해봐라. 뭐가 인사정책에서 홀대를 했다는 거야, 진짜로. 그리고 무슨 책에 나오는 그 무슨 호남 사람한테 옛날에 돈띠에 먹힌 게 있어서 뭐 서운해가지고 보복하셨다는 말 믿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특히 그 대표 경선 때 박지원 씨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독시 가려고 그런다. 대표도 먹고 대통령도 먹고 욕심쟁이다. 예, 욕심쟁이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 정권을 잡았을 때도 부산 사람들 중심으로만 했지 호남을 홀대했다. 이런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퍼뜨려서 그게 그냥 알게 모르게 스멀스멀 이렇게 먹혀 들어가서 팩트를 확인해 볼 생각도 않고 그렇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많이 다니시면서. 나는 그런 생각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전국 정당화가 목표죠. 예. 네. 노무현 된 거죠. 아니 당이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당의 자리를 놓고도 경쟁하게 되고 예. 호남의 지지를 놓고도 경쟁하게 됐고 결국 이제 그 시작이 그때 지난번 전당대회 경선 때. 때 당대표 대표. 경선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참 경쟁하는 과정이니까 예. 뭐 저는 그러시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대선의 길목에 들어서면 예. 그때는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내야 되는 예. 그런 또 협력자. 관계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는 그런데 이제 저도 박지원 그 대표하고 정치를 오래 했는데 왜 유독 문재인 전 대표께서 말씀만 하시면 언론보다도 박지원 대표가 계속 쌍수를 들고 이 대거리를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갖고.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남자 섭섭한 거죠, 뭐. 지난번에 대표 경쟁했으니까. 떨어져서 예.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요, 순전히? 박지원 대표를 너무 쪼잔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예. 경쟁하는 구도. 관계에 놓이게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지원 대표도 확신. 언제든지 만날 의향이 있으시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권 교체하려고 그러면 예. 우리 박지원 대표님으로 이렇게 좀 상징되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사람들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상징이 되고 있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는 제3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박지원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의 상징이라 그러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김홍걸